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명절마다 가족끼리 특별하게 먹는 요리가 있나요? 저희 시댁에서는 설 명절에는 꼭 직접 만든 만두를 먹는데요. 주변에 말하면 다들 어떻게 직접 만두를 빚어서 만드냐며 고생이라고 하지만 저는 1년 중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편이랍니다. 시모와 남편, 저 이렇게 도란도란 앉아서 그동안 못했던 얘기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설 명절이 정말 행복하거든요. 결혼을 하고 늘 행복하던 설 명절이 딱 한 번 최악이었던 날이 있었는데요. 오늘 그때 얘기를 한번 꺼내 보려고요. 사실 남편은 홀 시모 아래서 자란 아들이었어요. 다른 형제 없이 남편을 키웠는데 처음에는 정말 걱정이 많았어요. 아무래도 홀시모의 외동아들이면 아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크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시모는 쿨하고 좋으신 분이셨어요. 오히려 제가 시댁을 찾아갈 정도로 시모는 절 너무 편하게 대해주셨죠. 어머님, 저 왔어요. 오늘 어머님이랑 저녁 같이 먹으려고요. 저번에 갔던 곰탕집 맛있다고 하셨잖아요. 거기 또 가긴 번거로우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포장해서 왔어요. 남편 오늘 야근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랑 오늘 오붓하게 같이 저녁 식사해요. 낮에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집에 잠깐 들렀었는데 안 계시던데. 요즘 저보다 훨씬 바쁘신 것 같아요. 아이고, 뭘 또 이렇게 사왔어? 바쁠 텐데 여기까지 오지 말고 집에서 푹 쉬지 그랬어. 나 신경 쓸 필요 없어. 나는 낮에 친구들도 많이 만나러 다니고 밥도 잘 먹고 다니고 있어. 일도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다 신경 쓰려고 하면 얼마나 힘드니. 괜히 오지 말라니까. 상철이가 요즘 많이 바쁘니? 밖에서 술 마시고 그러는 건 아니지? 걔가 뭐 잘못하는 거 있으면 나한테 꼭 얘기를 해줘. 에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어머님이랑 밥 한 끼 먹고 싶어서 온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안 오면 저한테 전화도 잘 안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저한테 전화 많이 하셔도 돼요. 항상 저 생각해 주시느라고 저야 늘 감사하죠. 저 결혼할 때도 제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셨잖아요. 솔직히 어머니 입장에서는 불편하실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결정하는 거 다 믿어주시고 따라주셔서 감사해요. 어린애들도 아니고 어른인데 알아서 잘하겠지. 무엇보다 나는 우리 아들보다 며느리가 더 똑똑하고 현명하게 잘할 거라고 믿고 있어서 그런 거야. 나는 더도 덜도 말고 너희 둘이 행복하게 잘 살아준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해. 우리 상철이한테는 어릴 적부터 내가 너무 많은 상처를 줬어. 그렇지만 우리 며느리는 상철이한테 항상 기쁨을 주는 사람이니 내가 더 믿을 수 있는 거야. 사실 시모는 시부와 이혼을 한 거였어요. 남편이 아주 어릴 때 이혼을 했는데 그 위로 형이 있었고 시부는 형만 데리고 간 거였어요. 거의 쫓겨나다시피 했던 시모는 어린 남편을 등에 업고선 안 한 일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고생을 해가며 키운 아들이었기에 더욱 애틋하게 생각하셨겠지만 오히려 저에게는 더 쿨하게 대해주셨고 전 그게 저를 위한 배려라 생각을 했어요. 언젠가 남편은 시부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하도 어릴 적에 엄마가 이혼을 하셔서 잘 기억에는 안 나는데 딱 하나 기억나는 게 있다면 아버지가 형만 데리고 놀러 갔던 기억이 있어. 그날 내가 아버지한테 나도 데리고 가달라고 울며불며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던 것 같거든? 근데 아버지가 싸늘한 눈으로 안 된다고 하고선 날 뿌리치고 가더라고. 그 옆에 형이 웃으면서 날 쳐다보는데 그때 그 얼굴 표정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 거 보면 참 상처가 깊구나 싶어. 그런 일이 있었어?
지금도 그렇게 뚜렷하게 기억이 날 정도면 정말 상처 많이 받았나 보다. 어머님이 항상 당신한테 미안해 하시더라고. 저번에도 같이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데 어릴 적부터 많이 상처를 줬다고 하셨어. 그런데 내가 느끼기에는 어머님은 당신한테 매번 애정을 가득 주시는 것 같거든. 아마 당신이 지금 기억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미안하신가 봐. 맞아. 내가 엄마 잘못 아니라고 매번 말을 하는데도 엄마는 미안한가 봐. 그때 그 상황을 겪게 한 것 자체가 미안하신 거지. 엄마가 막을 수 있었던 상황도 아닌데 뭐. 처음에는 아버지 원망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뭐 그런 마음조차도 없어. 어딘가에서 잘 살고 계시겠지. 나에게는 가족이라곤 이제 당신이랑 엄마뿐이야. 아마 형은 내 바로 옆으로 지나가도 알아차릴 수 있을까 모르겠어. 그러겠네. 당신 고등학교 때 아버지 찾아간 적이 있다고 했었나? 그럼 그때 형도 얼굴 보고 온 거야? 그때 어머님이 너무 아프셔가지고 도와달라고 부탁하려고 갔다며. 당신도 진짜 용기 많이 냈겠다. 나는 그러기까진 못했을 것 같아. 엄마가 그때는 엄청 아프셔가지고 당장 일도 못 가실 지경이었어. 나는 엄마가 그때 돌아가실까 너무 무서웠고 친척도 없으니까 아버지한테 간 거지. 다행히 집도 그대로라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는데 그때도 싸늘한 그 눈빛이 잊히지 않더라. 결국 도와주시진 않으셨고 다행히 엄마도 몸이 나아지긴 했지만 그때 다짐했지. 다시는 절대 만나지 않겠다고. 시무와 남편은 옛 얘기를 많이 하시는 편은 아니었지만 가끔 듣던 얘기는 정말 제가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남편이 대학을 가고 난 후에 시모가 가게를 운영하게 되면서 돈을 많이 벌게 되었고 지금처럼 많이 풀리게 된 거였는데 그전까지는 정말 하루 한 끼 먹기 힘들 정도로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남편은 시부에게 찾아갔으나 퇴짜를 맞았다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절대 연락을 하지 않았고 10여 년이 지났으니 서로 뭐라고 사는지 알 길이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의 형, 아주버님이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오랜만에 시무와 만나 밥을 먹던 날이었는데 뜬금없이 찾아왔던 거죠. 상철아, 엄마, 나 상훈이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요. 그동안 연락도 없어서 죄송해요. 아버지 때문에 한 번도 연락 못 드렸어요. 며칠 전에 아버지 장례식이 끝나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연락을 드려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전화보다는 이렇게 찾아오는 게 나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찾아왔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 다시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찾아와서 그게 무슨 말이야? 나 형이랑 가족처럼 지낼 생각 없어. 우리가 안 본 지도 거의 20년이야. 아버지한테 찾아갔을 때도 형은 절대 도와주면 안 된다고 바로 앞에다 두고 뭐라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가족? 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야 우리가 보여? 그냥 지금처럼 서로 없는 사람처럼 지내. 이런 식으로 찾아오지 말고. 상철아, 네 마음이 어떤 건진 알겠지만 그때는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아버지 돈 노리고 오는 사람들도 너무 많았고 어쨌든 그땐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나는 아버지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고 이제 나한테 남은 가족은 너랑 엄마뿐이야. 다른 건 바라는 거 없어. 단지 너랑 엄마랑 가족처럼 정말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게 내가 원하는 거야. 왜 갑자기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돌아가신 거랑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야. 평생을 남남처럼 살아놓고선 이제 와서 무슨 가족이야. 어떻게 여길 알게 된 건진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함부로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갑작스러운 방문에 저도 놀랐지만 시모와 남편은 더 당황스러워 했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집으로 바로 찾아오는 바람에 더욱 놀랐죠. 그 후로도 아주버님은 매주마다 시댁으로 찾아왔고 몇 달을 그렇게 찾아오니 시모와 남편은 한번 밥을 같이 먹게 되었죠. 이혼을 하고 난 후에는 서로 생활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아주버님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생각보다 불우한 성장 환경이었더라고요. 주변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내가 정말 행복하게 잘 지냈을 거라 생각하겠지. 근데 정말 그런 거 아니야. 나는 늘 장남이라는 부담을 갖고 자랐어. 아빠는 하나라도 당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에 들 때까지 날 재우지 않으셨고, 난 항상 아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쩌나 전전긍긍하면서 살았어. 결국 아빠 바람대로 크진 못했지만 그래서 더 힘들고 괴로웠지. 그때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어머니. 아니다. 다 지난 일인데 뭐. 그래도 이렇게 서로 밥이라도 한 끼 먹을 수 있어서 다행이구나. 안 그래도 네 소식 간간히 듣고는 있었어. 네 아버지가 아프다는 소식 듣긴 했고 장례 치르느라 고생했겠구나. 그래도 너 하나는 꼭 데려가야 한다면서 고집 부렸을 땐 나보다 훨씬 더 잘 돌보겠거니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와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 섣부르게 결정한 건가 싶기도 하네. 아니에요. 어머니는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도 아버지 덕분에 금전적으로는 부족하지 않게 살았죠, 뭐. 아, 들어보니까 어머님도 가게 운영하신다면서요? 10년 전부터 운영하던 가게 잘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안 그래도 그때 못 도와드린 거 내내 마음에 걸렸었는데 이렇게 잘 지내시는 걸 보니 저도 그나마 마음이 놓이네요. 늘 항상 어머니께 가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저만 데리고 왔다는 죄책감에 그러지 못했어요. 괜찮아요. 형이나 나나 엄마 모두 원하던 일이 아니었고 어쩔 수 없는 일이었잖아. 생각해보니 형도 힘들었겠다. 원해서 그랬던 것도 아닌데 나는 늘 아버지랑 형을 같이 미워했던 것 같아. 나도 그런 게 정말 미안해. 부자였던 시부와 살았던 아주버님도 나름의 고충이 컸었고 가족들은 모두 그 말을 믿었어요. 아주버님도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이혼한 지 20여 년이 지나고 나서야 시모는 두 아들과 잘 지내게 된 거였어요. 아주버님은 시모에게 특히나 살뜰하게 잘했고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시간이 지나면서 저에게 도를 넘는 행동들을 자주 하기 시작했어요. 재수씨, 혹시 엄마한테 화장품 세트 보냈어요? 아, 이런 거 보낼 거면 나랑 상의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재수씨는 어떻게 같은 여자면서 이런 거 좀 꼼꼼하게를 못 챙겨요? 사람마다 쓰는 화장품이 다른데 어떻게 이런 걸 보내요? 아유, 엄마에 대해서 잘 모르면 나한테라도 물어봐야지. 하여튼 재수씨는 좀 우리 엄마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닌가? 네? 아주버님, 그거 어머님이 지금까지 쭉 쓰던 거라서 그거 보내드린 건데? 어머님이 그거 안 쓰신대요? 저번에도 제가 사다 드렸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마침 다 쓰신 것 같아서 맞춰서 보내드린 거예요. 어머님이 화장품을 바꾸셨나요? 제가 한번 어머님한테 전화를 해볼게요. 바뀐 줄은 몰랐는데 제가 물어보고 보낼 걸 그랬나 봐요. 아니, 엄마가 지금 그런 싸구려를 쓸 때입니까? 아유, 재수씨가 사준 거라서 쓴 거였구나. 어쩐지 우리 엄마 수준에 맞지 않는 화장품이라 나는 깜짝 놀랐네. 재수씨, 좀 엄마 제대로 챙겨요. 며느리는 원래 시부모 잘 모셔야 하는 게
도래인 거 알죠? 재수 씨는 모실 시아버지가 없으니까 시어머니한테라도 2배로 잘해야죠. 보면 엄마한테 자주 가는 거 같지도 않고 그러네. 그리고 왜 자꾸 엄마 집에서 밥을 해 먹어요? 밖에서 모실 생각은 안 한 거예요? 아, 그건 어머님이 밖에서 식사하시는 건 불편하시다고. 가족끼리 좀 편하게 밥 먹자고 해서 집에서 먹는 건데. 밖에서 저희도 먹으면 좋죠. 가고 싶은 곳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 아주버님이 어머님한테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이렇게 된 거 저희랑 아주버님 돌아가면서 식사 자리 준비하는 건 어떠세요? 매번 어머님께서 식사 준비해 주셔서 저도 마음이 안 좋았었거든요. 그런 걸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요, 재수 씨? 원래 이런 건 며느리가 알아서 하는 거라니까. 그리고 엄마는 어떤 거든 다 괜찮다, 좋다고 하는데 내가 준비하는 건 별로 안 좋은 거 같고 재수 씨가 한번 준비해 봐요. 되도록이면 고급스럽게 잘 맞춰서 준비해야 하는 거 알죠? 아주버님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참견하고 저에게 도리를 강요했어요. 시모도 저에게 뭐라 하지 않은 일을 오히려 아주버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시기도 했죠. 남편이나 시모가 같이 있을 때에는 크게 티가 날 정도로 절 경계하진 않으셨지만 남편이나 시모가 없으면 아주버님은 저에게 냉정하게 대하셨어요. 전에 알던 아주버님이 맞나 싶을 정도로 가족들 앞에서는 세상 좋은 아주버님이셨죠. 재수 씨, 입맛이 많이 없어요? 여기 재수 씨가 좋아한다고 해서 해산물 요리 나오는 곳으로 준비한 건데 많이 먹어요. 그동안 우리 엄마 혼자서 며느리라고 신경 쓰느라 정말 고마웠어요. 이제는 저도 있고 저도 결혼하게 되면 며느리가 들어올 텐데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좋은 큰 며느리 데리고 올게요. 엄마도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딱 엄마 보필할 수 있는 며느리감 데리고 올 테니까. 아이고, 무슨 날 보필해. 나는 충분히 혼자서도 잘할 수 있고 네가 결혼한다면 네 행복이 우선이지. 무슨 가족들을 다 신경 쓰니? 네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선택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상철이 와이프는 누구보다 똑똑하고 현명한 아이야. 어떤 사람들이든지 잘 어울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서 나는 상철이 와이프 닮은 친구랑 결혼해도 참 좋을 것 같구나. 아유, 그럼 엄마 말이 맞지. 나는 그냥 조금이나마 엄마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하는 거지. 나도 재수 씨가 얼마나 똑똑하고 좋은 사람인지 알지. 엄마한테 하는 것만 봐도 나는 딱 알 수 있어. 그렇지만 엄마, 내가 재수 씨보다 더 싹싹하고 잘하는 며느리감 데리고 올 테니까 딱 기다려봐. 따로 있을 때는 저에게 혹시 시모 재산을 노리냐, 어쩌냐 하면서 헛소리만 하던 아주버님은 다른 가족들과 같이 만날 때면 제 칭찬을 하곤 했어요. 이게 뭔 일인가 싶을 무렵 아주버님은 갑자기 형님을 데리고 왔죠. 결혼을 하겠다면서 데리고 온 형님은 자연스럽게 저에게 말을 놓으셨어요. 결혼식을 준비하던 와중에 한번 형님이 절 밖에서 보자고 부르셔서 갔던 적이 있었어요. 동서, 내가 너무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라고 했어. 우리 지금 결혼 준비하는 거 알지? 보통 들어보니까 결혼 준비하면서 시댁에서 어느 정도 지원 받는다고 하던데 동서네 집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야? 어머님한테 물어보기 전에 어느 정도 해줄 수 있으신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내가 동서한테 물어보는 거야. 아, 그런 건 저도 자세하게는 모르겠어요. 저희 이번에 결혼할 때도 저희끼리 모은 돈으로 시작했고 제가 자취하면서 쓰던 물건 그대로 가지고 와서 쓰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든 비용도 없었거든요. 남편한테 들어보니까 스몰 웨딩으로 진행하겠다고 하셨던데
왜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 동서, 뭘 모르는구나. 요즘 스몰 웨딩은 진짜 스몰 웨딩이 아니야. 그리고 어머님 정도 재력가면 좀 지원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어서 말한 건데. 그럼 시댁에서 뭐 받은 건 없는 거야? 아니면 예물이라도 받았을 거 아니야. 나는 이런 거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해. 나중에 알게 되면 서로 피곤하고 서운하기도 할 테니까 말이야. 형님, 저희는 예단, 예물 이런 것도 하나도 안 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저랑 남편이 서로 돈 모은 거랑 대출받아서 살게 된 집이고 어머님한테 어떤 도움을 받고 준비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에이, 동서, 거짓말하지 말고. 난 나중에 동서 거짓말한 거 알면 가만 안 둘 거야. 왜 자꾸 숨기려고 해? 그냥 솔직하게 말해봐. 동서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형님 동서 사이에도 분쟁이 될 수 있는 거라서 그래. 뭐 받은 거 정말 없어? 그래도 어머님이라면 뭐라도 하나 해주셨을 것 같은데. 동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 거 아니야? 결혼 준비를 하면서 어려움이 있어 절 불렀었던 거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형님은 뜬금없는 말만 물어볼 뿐이었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아무런 의심을 하지는 못했어요. 다만 무언가 껄끄러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고 난 후 시모와 자주 만났는데 만나면서 형님과 아주버님은 항상 자신들을 향한 시모의 애틋한 마음을 언급하곤 했었죠. 어머님, 너무 기분 좋으시죠? 그렇게 보고 싶으시던 큰아들, 이렇게 평생 편하게 보실 생각하시니까 기쁘시지 않으세요? 아무리 둘째 아들도 있다지만 사실 무엇보다 첫정은 뗄 수 없잖아요. 남편이 정말 어머님에 대해서 자주 얘기를 했었어요. 어머님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큰아들 보고 싶은 마음 꾹 참으실 생각을 하셨어요? 처음이야 서운한 마음이 컸지. 내가 듣기에는 아들이 내가 아닌 아빠와 살겠다고 했으니까. 상철이야 어린아이였어도 상훈이는 그래도 10살은 넘은 나이였으니 훨씬 본인 생각을 말할 수 있었던 나이였잖니.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지만 그래서 다시는 첫째를 볼 수 있을 거란 생각은 못했어. 여러 번 찾아가도 매번 거절을 당했었는데 그게 다 애들 아빠 때문이라니. 그러니까요, 어머님. 남편이랑 연애할 때도 항상 어머님 보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었어요.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편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그래서 비로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바로 연락드린 거잖아요. 어머님도 전보다 훨씬 더 뿌듯하시고 기쁘시죠? 그래. 처음부터 이런 상황을 알았다면 내가 어떻게든 조치했겠지만 이미 지난 상황을 어떻게 하겠니? 나는 첫째고 둘째고 모두가 똑같아. 둘 다 내가 소중히 아끼는 아들들이고 이렇게 가정까지 이뤘으니 서로 각자 잘 살기만을 바랄 뿐이지. 이렇게 내 집으로 모여 같이 밥을 먹는 것도 나는 사실 니들이 많이 배려를 해준 거라고 생각한단다. 항상 고마워. 어머님, 저희가 더 감사하죠. 늘 항상 저희 남편이 어머님 많이 생각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머님의 큰아들은 저희 남편이잖아요. 저희도 어머님이랑 더 잘 지낼 수 있게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동서도 잘하겠지만 제가 노력하는 것도 알아주세요. 형님과 아주버님은 마치 저의 행동을 감시하는 것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일거수일투족을 궁금해했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그런 형님과 아주버님의 태도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죠. 어느 날부터는 아주버님 형님께서 계속 시모와 합가를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기도 했어요.
시모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지만 형님과 아주버님은 매번 만날 때마다 학과를 언급하더라고요. 어머님, 이제 어머님 나이가 건강을 안심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잖아요. 언제 어떤 일로 쓰러지거나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가족이 곁에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러지 마시고 어머님 노후는 저희랑 같이 보내요. 솔직히 저희가 큰 자식들인데 동서보다 더 챙겨야죠. 어머님이랑 같이 지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야. 나는 혼자가 더 편해. 그리고 아직 난 젊고 건강해. 문제가 있어도 내가 알아서 처리할 수 있는 나이기도 하고. 큰 자식이라고 해서 나 때문에 부담 주고 싶은 생각은 없으니 너무 염려 말거라. 만약에 내가 아프게 되면 어떻게 할지 내가 다 생각을 해놓았으니까 그것도 걱정하지 말고. 엄마, 그래도 큰아들이 엄마 챙기지 누가 엄마를 챙겨요? 학과에서 같이 살다 보면 엄마도 편할걸? 아들 얼굴 매일 볼 수 있고. 솔직히 엄마 가게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도 이제는 좀 버겁고 힘들잖아요. 이렇게 된 거 아들들한테 다 맡기고 너 편하게 보내면 얼마나 좋아요. 학과 하면 또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다 알 수 있는 거고. 형, 혹시 엄마 가게 운영 대신 하겠다고 말하는 거 아니지? 형, 아직 엄마 젊어. 벌써부터 일 놓을 나이는 아니라고. 형이 어떤 마음인진 알겠는데 아직 엄마는 열심히 일하시고 싶어 하시고 누구라도 합과는 원하지 않으실 거야. 그래요, 엄마? 나는 엄마랑 좀 더 가까이 지내고 싶어서 말했던 건데. 역시 상철이 너는 생각이 짧네. 엄마가 진짜 일하는 거 좋아해서 그러시겠어? 며느리도 있고 하니까 괜찮다고 하는 거지. 엄마, 우리는 와이프가 엄마랑 같이 지내고 싶다고 하는 중이야. 그러니까 부담 없이 우리랑 지내도 괜찮아. 20년을 제대로 만나지도 못했던 아들이라고 보기에는 어색할 정도로 아주버님은 시모를 살뜰히 챙겼답니다. 그렇지만 살뜰하게 챙기면서 항상 저희가 하는 행동과 비교를 하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왜 이렇게까지 갑작스럽게 시모에게 그럴까 생각을 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형님이 갑자기 저보고 만나자며 연락을 해 오셨죠. 동서, 혹시 어머님 우리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나? 아니, 내가 보기에는 어머님이 너무 동서를 믿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말이야. 동서나 나나 직장 다니고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자꾸만 어머님께서 동서 고생 많다고 말을 하시니까 뭔가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야. 동서 혹시 뒤에서 어머님 따로 챙겨? 뭐 선물이라도 하고 그러는 거야? 네?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저한테도 형님 일하니까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아마 어머님이 형님한테는 제 얘기를 꺼내시고 저한테는 형님 얘기를 꺼내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머님은 형제를 차별하고 그러실 분 아니세요. 혹시 아버님처럼 어머님이 저희만 챙길까봐 걱정돼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머님은 절대 안 그러실 분이세요. 아주버님이나 저희 남편이나 똑같은 자식이죠, 뭐. 아니, 뭐. 그게 좀 이상하다고는 생각 안 해? 아니, 우리 남편이 뭐. 오랫동안 연락도 없이 따로 떨어져 지냈다곤 하지만 솔직히 어른들은 항상 첫째가 먼저잖아. 근데 어머님은 그러시지 않으신 것 같아서 말이야. 우리 결혼한다고 했을 때도 뭔가 도와주실 것 같은데 동서나 서방님 눈치 보고 안 도와주시는 건가 싶기도 하고. 아무리 그래도 집안 장남은 장남인데 뭐 동서가 따로 뭐 하는 건 아니고. 형님이나 아주버님은 당연히 저나 남편이 뒤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저희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어머님은 항상 모두를 똑같이 생각하셨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형님과 아주버님의 태도는 더더 심해졌어요. 제가 일을 하다가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당분간 휴직계를 낸 적이 있었죠. 그때 시모가 너무나 걱정스러운 마음을 형님에게 털어놓았는데, 그걸 듣고선 형님은 저에게 가장 먼저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 형님, 저 몸 아프다고 해서 연락 주신 거예요? 지금은 좀 괜찮아졌어요. 몇 달 좀 무리해서 이래서 그런지 병원에서도 좀 쉬어야 할 것 같다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좀 쉬려고요. 뭐, 얼마나 안 좋은데? 목소리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동서, 나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진짜 아픈 거 맞기는 한 거지? 아니, 나는 어머님이 하도 동서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죽을 정도로 아픈가 했더니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어머님한테 점수 따려고 자꾸 몸 아프고 어쩌고 그러는 거야? 동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까지 거짓말 하는 건 아니지. 네? 지금 무슨 소리를... 제가 왜 그런 거짓말을 해요? 몸이 정말 안 좋으니까 일을 쉬는 건데. 형님, 어머님은 형님도 똑같이 걱정하세요. 형님 저번에 몸 안 좋으셔가지고 어머님한테 연락하셨다면서요. 그때 어머님이 걱정 많이 하셔서 저랑 통화하셨는데 그때는 형님 걱정을 엄청 하셨어요. 근데 무슨 안 아픈데 아픈 척 말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좀 이상하잖아. 전에 봤을 때는 멀쩡히 보였는데 갑자기 아프다고 하니까 말이야. 동서 생각보다 좀 예민한가 보다. 아니면 아니라고 말을 하면 되지. 왜 더 수상하게 화를 내고 그래? 암튼 알았어. 동서 아픈 거 맞는 거 같네. 저에게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건지 형님은 앞뒤 없이 저에게 연기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셨죠. 왜 그런 얘기를 했던 건지는 그 후 찾아온 설 명절에 알게 되었어요. 설 명절 다 같이 모인 자리, 어머님은 만두를 빚기 위해 재료를 다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형님과 아주버님께서 급하게 시모와 갈 곳이 있다면서 시간을 내달라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시모는 영문을 모른 채 같이 나가게 되었죠. 아주버님이 시모를 모시고 나간 사이 형님은 얼굴빛이 싹 바뀌면서 저에게 냉정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형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만두는 다녀오셔서 만드실 거예요? 오래 걸리실 일이면 제가 냉장고에라도 담아둘게요. 좀 이따가 남편도 온다고 하니까 다 같이 모여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세요? 오시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재료 다시 준비하고 있을까요? 참, 왜 착한 척이야? 됐고, 우리 오기 전에 만두 900개 빚어놔 동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어머님이랑 밖에서 이것저것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놀고 먹는 네가 해. 내가 지금 만두까지 앉아서 빚어야 되겠어? 형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만두 900개를 어떻게 저 혼자 빚어요? 왜 이러신진 모르겠는데 그냥 집에 오실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래도 어머님 매 같이 만두 만들어서 드시는 거 좋아하셨는데 갑자기 안 할 순 없잖아요. 그래, 네 잘났다. 어떻게 한마디를 안 줘? 그렇게 착한 척하면서 어머님 점수 따니까 좋아? 왜? 직장까지 쉬게 되니까 돈이 급한가? 이제야 슬슬 본색을 드러내네. 그렇게 잘 보이고 싶으면 놀고 먹는 네가 해. 형님은 저를 발로 밀었고 전 당황해 뒷걸음치다 넘어지고 말았죠. 그런데 그때 시모가 형님한테 제 명찰을 던지시면서 소리를 치셨어요.
고작 법률 사무실에서 차나 따르는 년이 검사한테 나불대? 본색? 니들이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 거겠지? 그 피가 어디 갈까 싶었더니만 역시나 하나도 편한 게 없구나. 부창부수라고? 남편이 그 모양 그 꼴이니 아내까지 이 모양이니? 어따 대고 무시야? 당장 사과 못해?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아니, 동서가 자꾸 착한 척하면서 어머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잖아요. 어머님, 그건 모르셨죠? 어머님 재산 동서네가 다 받으려고 술 쓰는 거예요. 저희 오고 나서 동서며 서방님이며 전보다 더 잘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원래 저희 없었으면 어머님 재산 다 자기들 건데 저희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눠야 하니 이제 와서 잘하는 척 하는 거라고요. 연기? 연기는 니들이 대상감이지. 애초에 나한테 찾아올 때부터 이상했어. 그렇게 부자였을 때는 날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애가 갑자기 이제야 날 찾아와? 그것부터가 이상했지. 됐고, 나는 이제 아들 한 명뿐이니 더 이상 찾아오지 말거라. 사실 알고 보니 형님과 아주버님은 연애를 10년 넘게 한 거였어요. 원래 시부가 정말 잘 살았지만 아주버님이 대학에 진학한 이후부터 점점 망하기 시작해 돌아가실 때에는 재산을 한 푼도 못 남겨주셨던 거죠. 반면에 시모는 어릴 적에는 고생을 꽤나 했지만 나중에는 가게로 성공하게 되면서 알부자가 되셨어요. 이 사실을 알고서는 형님과 아주버님은 집이라도 한 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찾아왔던 거였고, 둘이 결혼할 때는 물론이고 생활할 때도 시모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자 저와 남편이 중간에서 커트하는 거라는 결론까지 내리게 된 거였죠. 어처구니 없게도 저희는 정말 시모에게 받은 게 없었지만 형님과 아주버님은 저희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분명 많이 받았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결국 그 생각이 이 사단을 일으키게 된 거였답니다. 거기다가 시부는 그렇게 믿던 큰 아들에게 사업체 운영을 맡겼었는데 사실은 시부의 사업이 망하게 된 이유도 바로 아주버님과 형님의 가소비 때문이었죠. 자신들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자 시모를 갑자기 찾아오게 된 거였어요. 뒤늦게 미안하다며 연락이 왔어요. 동서, 내가 미안해. 우리 남편 한번 살려보려고 욕심을 부리다 보니. 들었지? 남편 빚 엄청 많은 거. 사실 결혼하기 전에 알고는 있었는데 어머님이 아시면 잘 해결해 주실 거라 생각을 했어. 그런데 절대 안 도와주시니까 이참에 그냥 다 오픈해서 도와달라고 하려고 했던 거였거든. 어쨌든 이렇게 돼서 정말 미안해. 저한테 사과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렇게 만든 거 당신이랑 당신 남편이지. 앞으로 저희 가족에게 연락도 하지 마세요. 그렇게 상처를 주시고서는 결국에는 또 상처를 주시네요. 남편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우리 이러다가 정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동서가 가서 잘 말하면 어머님이랑 서방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당신이라면 이해할 수 있어? 돈 받으려고 연기하고 다른 사람 무시했는데 그거 다 용서해 줄 수 있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당신네들은 길거리가 딱이야. 더 이상 우리 가족들한테 상처 주지 마. 다시 한번 연락하면 가만 안 둘 거야. 당장 우리 인생에서 꺼져! 결국 아주버님과 형님은 신용 불량자가 되었다더라고요. 애초에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다면 달라졌을까 생각도 들지만 그 사람들은 100번 같은 일이 있어도 솔직하게 말할 일은 없었을 것 같아요.
가끔씩 형님과 아주버님의 연락이 오긴 했지만 우리 모두 받아주진 않고 있어요. 단순히 시모의 재력 때문에 다시 찾아왔다고 생각하니 저보다는 시모의 상처가 더 크실 거라 생각이 들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상처받은 마음, 저희와 함께 얼른 치유하셨으면 좋겠네요. 저희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명절에는 어머님과 남편과 도란도란 오랜만에 행복하게 만두 빚으며 지내보려고요. 모두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막장 드라마보다 더 막장 사연을 겪은 제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전 30대 중반 여성이고 파혼 전적이 있어요. 미술을 전공한 저는 졸업을 하고 입시 강사로 일을 하다가 우연히 좋은 기회로 지역 여성회관의 주부들을 상대로 짧은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간단한 취미로 취미 미술을 가르치는 일을 하였는데 그때 알게 된 주부 회원님의 소개로 결혼을 약속할 뻔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조금 부담스러웠으나 그래도 결혼 정년기였기 때문에 저 역시 진지하게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주부 회원님은 저에게 정말 좋은 사람이라며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을 하면서 저를 팍팍 밀어주었어요. 내가 잘 아는 집에 아들이거든. 그 엄마가 좀 유난스럽긴 한데 그래도 아들을 잘 키워놨어. 딱 참하고 예쁜 아가씨 원한다고 해서 자리 마련한 거니까 강사님도 잘해봐. 솔직히 요즘에는 좀 제대로 알고 만나야지. 무서운 세상이잖아. 아, 그러게요. 감사해요. 안 그래도 집에서도 제 결혼을 많이 걱정하셨는데 이렇게 신경 써주시니까 제가 너무 감사하네요. 아유, 감사할 것까지야. 나중에 잘 되면 밥이라도 한번 사. 그 집 엄마한테 내가 말 잘해놨으니까 잘 만나 보라고. 그렇게 예비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예비 남편을 3번 만나고 나서 바로 예비 시모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 만나게 된 사연 또한 아주 기가 막혔어요. 저희가 데이트를 하러 나왔는데 글쎄 예비 남편을 뒤따라와서 몰래 저희를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기분도 나쁘고 꺼림칙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어마어마한 분인 줄 아예 몰랐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어요. 엄마, 뭐예요? 아니, 여기를 어떻게 따라오신 거예요? 아, 진짜 그러지 말라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아니나 지나가는 길에 우연히 들렸다가 본 거다. 넌 무슨 오해를 그렇게 하니? 네가 만나는 아가씨로구나. 뭐 말을 많이 들었겠지만 내가 우리 지역이 엄마예요. 윗집 언니가 칭찬을 그렇게 했는데 외모는 기대 이하네. 이세를 생각해서라도 내가 외모는 중요하다고 했는데 보니까 눈쌍꺼풀은 했구만. 자연산인 날 속이기란 힘들지. 네? 아, 기대 이하라니. 어머님, 초면인데 말씀이 조금 지나치시네요. 외모 평가나 듣자고 지혁씨 만나는 게 아닌 건데요. 그리고 이런 말 정말 유치하지만 저 쌍꺼풀 수술 안 했거든요. 요즘 세상에 수술해도 상관없지만 안 한 건 안 했다고 말해야죠. 아유, 아가씨, 말 재밌게 하네. 강사라 그런가? 좀 가르치는 말투라 거슬리긴 하는데 그래도 직업도 그렇고 딱히 어디 나가도 빠지지 않으니까 만남은 허락할게요. 우리 제대로 자리 한번 만들어서 식사나 하자고. 지혁아, 엄마 간다. 아, 진짜 미안해. 엄마가 워낙 유난히 심해. 다신 이런 일 없도록 할 거니까 화 풀어. 근데 엄마가 저 정도면 너 진짜 마음에 들어 하신 거야. 원래 같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헤어지라 마라 하시는 분인데 너 웬만큼 마음에 드셨나 봐. 장난해? 당신 어머님이지만 기분 나쁘니까 말은 해야겠다.
그래도 사람 면전에 대고 외모가 어떻니 마니. 기분 진짜 나빠. 다짜고짜 제 외모를 지적해놓곤 만남을 허락한다나 뭐라나 하면서 자리를 떼는 예비 시모였어요. 기분이 정말 나빴고 아무리 어른이지만 이건 아니라는 생각에 그날 예비 남편과도 다투기도 하였답니다. 하지만 미안하다고 비는 통에 화가 누그러졌어요. 그리고 그 다다음 날인가 여성회관에 출근을 하여 일을 하고 있는데 예비 시모라는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알죠? 그때 우리 만났잖아. 아가씨랑 먼저 이렇게 얘기 나누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내가 성격이 좀 급해야지. 네. 안녕하세요. 저도 말씀 나누고 싶었는데 잘 됐네요. 저 수업 하나만 하면 끝나거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나 요 앞 카페에 가 있을 테니까 끝나고 와요. 오늘 옷 입은 착장 내 마음에 쏙 드네. 잘 어울려. 앞으로도 이렇게 입도록. 지난번에 입은 건 내 마음에 전혀 안 들더라. 애도 아니고 유아틱 해가지고. 오늘 같은 룩은 아가씨한테도 딱이네. 이따 봐. 또다시 이상한 말을 남기고 예비 시모는 절 기다리겠다고 했고 전 수업을 하는 내내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아직 시어머니도 아닌 예비 시모에게 자꾸 평가받고 있는 것 같아 기분이 별로더라고요. 그렇게 수업을 마치고 카페에 가려는데 남자친구를 소개해주신 주부 회원님이 같이 만나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거리낌 없이 같이 가게 되었고 그렇게 예비 시모 저 남자친구를 소개해준 회원님과 얘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정말 수치스러운 자리였죠. 내가 정말 친한 언니가 괜찮다고 해서 우리 아들 소개해준 거라 허락은 했다만 호구조사가 들어가야 되겠지? 고향은 어디고 뭐 부모님 일하시는 것까지 읊어줄래요? 아무래도 결혼시키기 전에 내가 정확하게 그 집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 같은데. 그래, 강사님, 얼른 얘기해드려. 자꾸 나한테 이것저것 묻는 통에 내가 곤란했다니까. 중매도 잘못하면 뺨이 새더라는데 그래도 내가 믿고 소개해준 강사님이 삼류 강사는 아닐 거 아니야. 나도 전부터 궁금했는데 집이 좀 살잖아. 그렇지? 아니요. 저희 집은 평범하고요. 고향은 전라도예요. 그리고 지금은 다 같이 여기로 이사와서 살고 있고요. 제가 미술을 전공했지만 외동이라서 부모님 벌이에 딱 적당한 만큼만 배웠어요. 남들 다 가는 유학은 한 번도 못 가봤고요. 아니, 그래도 하고 다니는 거 보니까 보통은 아니던데. 평범한 집안일 리가 없잖아. 아유, 겸손 안 떨어도 돼. 그래, 뭐 겸손 떠는 거야? 이 언니 말로는 하고 다니는 것도 보통이 아니고 많이 배운 티가 난다던데. 차도 좋은 거 끌고. 대학은 홍익대 나온 건 맞고요. 차 역시 제가 열심히 일해서 뽑은 거예요. 금수저나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아니, 부모님이 뭐 하시는데? 혹시 뭐 학교도 안 나오고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야? 갑자기 열불이 확 나네. 저희 엄마 초등학교까지만 나오셨고 아빠는 고졸이세요. 아빠는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시고 엄마는 지금 소설 쓰시는데 제가 왜 이런 말에 일일이 답변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불쾌하고 언짢네요. 설마 제가 금수저인 줄 알고 소개해 주셨나 본데 잘못 짚으셨어요. 애초에 물어보시지. 굳이 제 배경을 숨길 필요는 없으니까요. 어이가 없어서요, 원. 언니, 어떻게 된 거야? 아니, 금수저 딸내미라며? 기가 막혀.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들은 건지? 이런 삼류 집안 딸내미를. 삼류 집안이요? 저기요, 말은 바로 하셔야죠. 지금 사람 면전에 대고 이런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삼류 인성 아닌가요? 그리고 오해하셔서 어이가 없으신가 본데 저 역시 이렇게 평가받고 절 오해하셔서 소개해줬다고 하니 더 어이가 없네요. 절 소개해준 분과 예비 시모란 사람은 제 말에 기가 찼는지 아무 말도 없으셨고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묘지는 제가 금수저 집안의 딸인 줄 알고 소개를 시켜준 것이었고 그것을 진짜 확인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이었으니까요. 저 역시 기분이 정말 나빴지만 예비 시모는 절 소개해준 회원님에게 득달같이 따져댔고 회원님 또한 얼굴을 붉히더라고요. 네가 왜 어이가 없어? 지금 내가 더 어이가 없을 판이야. 아니 금수저 딸내미인 줄 알았는데 엄마는 초졸에 아빠는 고졸? 아,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 그리고 너네 엄마가 소설을 쓴다고? 뭐 작가라도 된다는 거냐? 어디 이름 있는 작품 말해봐. 저희 엄마 아직은 내로라 할 작품은 없으시지만 그래도 꾸준히 글 쓰시고 계시고 나름 소소하게 행복을 찾고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왜 그렇게 비웃는 건진 모르겠지만 정말 기분이 나쁘네요. 그러면 지역 시내는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러시나요? 너희 집보단 대단하거든? 그런 집안의 딸이라면 우리 지역이랑 당장 헤어져. 본데 없는 건 티가 어딘가에 나는 법이야. 아유, 강사님 완전 흙수저였네. 그것도 모르고 내가 우리 지역엄마한테 실수했어. 미안해 지역엄마. 더 잘 알아볼걸. 그러게 언니 진짜 실수했네. 어디 갖다 댈 걸 대야지. 이런 집안의 딸내미를 어떻게 우리 아들에 갖다 붙여? 언니는 이제 내 얼굴 볼 생각 하지 마. 그리고 너 우리 지역이한테 당장 떨어져야 할 것이야. 안 그러면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이 말을 끝으로 예비 시모와 제 회원은 자리를 떴고 더 보탤 말도 없이 전 그 자리에서 정말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했지만 남자친구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듯 저를 설득시키면서 애원하더라고요. 솔직히 이런 적 한두 번이 아니야. 내가 너 말고 다른 여자 안 만나봤을 것 같아? 그때마다 엄마는 늘 저런 식이었어. 근데 이 정도로 사랑했던 여자는 네가 처음이야. 그동안엔 엄마가 반대하는 여자랑 다 헤어졌지만 이젠 못 헤어져. 네가 부모랑 인연 끊으라면 끊을게. 그러니까 나 좀 살려주라. 내가 어떻게든 너 상처 안 받게 잘할 테니까 기다려줘. 날 금수저 딸인 줄 알고 주선한 거라시잖아. 애초에 잘못 낀 열쇠야. 당신은 몰라. 내가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알지. 왜 몰라. 엄마랑 절연하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포기 안 할 거니까 그리 알아. 그러니까 넌 기다리기만 하면 돼. 남자친구는 이번에야말로 본인 엄마를 꺾고 말겠다고 했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금수저 집안의 딸인 줄 알았다가 지금은 그저 아무것도 아닌 저였기 때문에 예비 시모는 절 대놓고 마음에 안 들어 하기도 하였어요. 저도 그땐 제정신이 아니었는지 남자친구를 믿어보기로 결심을 했고 그렇게 결혼 준비가 시작이 되었답니다. 혼수 문제로 저희 엄마와 남자친구 그리고 예비 시모가 백화점에서 만나던 날 저희 엄마는 그동안 쓴 소설이 책으로 나오자 시어머니에게 선물로 드리겠다며 가져왔어요. 그리고 곧이어 예비 시모에게 책을 건넸고 예비 시모는 저희 엄마를 보면서 코웃음을 치며 한마디 하더라고요. 집에서 그냥 일기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책까지 낸다고요? 초들이면 거의 까막눈 아닌가? 까막눈이 뭔 작가라고?
엄마, 그만하세요. 지금 말씀이 지나치시잖아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희 엄마가 무례를 범했네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 너 이따위로 하려고 네 엄마 설득한다고 했니? 저기요, 아줌마. 사람 잘못 봤어요. 뭐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길래 이렇게 저희 엄마를 개무시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리저리 아들 여자친구 뒤나 캐고 다니는 당신보다 훨씬 멋진 사람이거든요? 말 함부로 하지 마요. 초졸이라서 까막눈이라고? 당신같이 사리분별 못하는 사람이 까막눈이겠지. 엄마, 가자. 너 그렇게 발끈하는 거? 얼마나 너희 엄마랑 너한테 자신이 없으면 그렇게 발끈하겠니? 솔직히 어디 가서 작가라고 하고 다니지 말아라. 박사, 석사 작가들이 줄을 섰는데 어디서 초졸 작가가 명함을 내밀어? 글만 쓰면 다 작가냐? 우리 딸이 결혼할 사람이라고 해서 최대한의 예의를 지키려고 했는데 정말 아드님이 뭘 배울지 걱정이네요. 그리고 내가 이런 집안인 거 알았으면 애초에 이 자리에 안 나오고 당장 파투 내버리는 건데 내 금 같은 시간이 아깝네요. 다신 보는 일 없도록 하죠. 그쪽 집이 얼마나 대단한 집인 줄 모르겠으나 사람을 그렇게 배경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참 못 배우셨네요. 어디서 초졸이 나한테 못 배웠대? 지혁이 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들었지? 내가 웬만해서 결혼 허락하려 했는데 이 모녀가 이렇게 나온다면 절대 허락 못하지. 지네가 파투 내는 거니까 난 받아들이는 거야. 지혁이 너, 나 원망하지 마. 엄마 진짜 너무하시네요. 내가 다시 전화할게. 미안해.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면목 없어요. 제가 나중에 찾아뵐게요. 지혁군한텐 미안한데 자네 엄마니까 자네도 책임을 져야지. 다신 내 딸 만나지도 말고 나 찾아오지도 말아줬으면 해. 전 그렇게 결혼을 파투 내버렸어요. 애초에 시작하지 말아야 할 결혼 준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비 시모도 그날 작정하고 파혼을 당하려고 나온 것처럼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파혼을 통보했을 때 옳다커니 하며 파혼을 받아들였고 그저 남자친구만이 저에게 길을 쓰고 매달렸어요. 남자친구는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지만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이미 정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주마등처럼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여자친구들을 이런 식으로 내쳤을지 아마 평생 저 아들은 결혼도 못하고 엄마 옆에서 늙어 죽겠구나 싶은 마음까지 들면서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안도의 마음도 쓸어내렸죠. 내가 이렇게 빌어도 안 되겠어? 내가 미안하다니까. 우리 엄마 눈에 아무도 성에 안 찰 거야. 참, 우리 집도 잘난 게 없는데. 졸부가 원래 제일 무서운 거야. 당신 집 갑자기 딴 개발로 돈방석에 앉은 거라며. 원래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돈이 생기면 변하는 게 사람이지. 너희 엄마 천성이 원래 그런 건지 아니면 돈 때문에 저렇게 변한 건진 몰라도 잘 살길 바랄게. 네 엄마 눈높이에 맞는 여자 잘 찾아서 결혼하고. 아, 이왕이면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괜한 여자 신세 망치기 전에. 제발, 내가 이렇게 빌어도 안 되겠어? 엄마랑 나랑은 별개잖아. 네가 원하면 나 엄마랑 절연한다니까. 핏줄이 쉽게 끊어지겠니? 그리고 내가 그렇게 천륜을 끊어놓고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난 그 정도로 남자를 얻고 싶진 않거든. 굳이 내가? 너도 나 깨끗이 입고 잘 살아. 너희 엄마가 아마 너한테 맞는 제 짝으로다가 언젠간 만나게 해 주시겠지. 전 그렇게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한참이나 남자친구를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비 시모가 뭐라고 했는지 제 직장에 저에 대해 소문이 파다하게 났었지만
그럼에도 좋은 회원분들이 제 편을 많이 들어주어서 용기를 내서 수업을 할 수 있었어요.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소문과 제 집안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말이 많았지만 저의 수업 태도와 강의 내용 때문에 잘 헤쳐나갔죠. 아니, 강사님이 무슨 죄야? 내가 저 옆였네. 저럴 줄 알았어. 지 아들도 아니고 한 다리 건너서 이상한 집에 소개해주더니 지금 이상한 소문 내고 다니는 것 좀 봐. 저 여자 주둥이가 원래 저렇다니까. 강사님,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우리 저 여자 말 안 믿으니까. 그 돈 많은 옆였느라고 빌붙고 싶어서 강사님 소개해줬나 본데 강사님이 아깝지. 어디 그런 집안에. 에이, 괜찮아요. 뭐 살면서 이런 일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도 회원님들이 절 믿어주셔서 정말 감사한걸요. 허, 지역 엄마가 얼마나 욕하던지. 내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여기 회원들 선동해서 나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가지 말고. 솔직히 흑수저가 우리 같은 보유증 아줌마들 가르치는 거 웃기니까 사표 쓰고 이 강사 자리에서 물러나 줄래요? 아니, 당신이 뭔데 강사님 보고 물러나란 말아야? 당신이 그만둬 그럼. 우리는 강사님한테 더 배우고 싶으니까. 이 여자 완전 흑수저 강사라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한테 강의를 들어야겠어요? 아니, 아줌마도 눈 똑바로 뜨고 봐. 와, 본인 멋대로 금수저 딸이니 뭐니 판단하고 남자친구 소개해주더니 이젠 사람들 선동해서 절 매장시키려 하네요. 어디 한번 해보세요. 제가 눈 하나 깜짝 하나. 그리고 흑수저가 뭐가 어때서요? 제가 남한테 사기를 쳤나요? 피해를 줬나요? 없는 형편에 열심히 공부하고 그림 그려서 이 자리까지 온 건데 이게 왜 그렇게 욕을 먹어야 될 일이죠? 마인드 좀 뜯어 고치세요. 강사님 말이 맞지. 여기까지 오느라 칭찬 한마디 못해주면서 엄마 뻘이나 되는 사람이 사람 앞길을 망치려 들어? 당신이나 이 수업 들으러 나오지 마. 아줌마들 사이에서 물 흐르고 아주 못돼 처먹었다니까. 강사님, 저 여자 신경 쓰지도 마세요. 그렇게 한동안 일자리에서도 말이 많았지만 전 꿋꿋이 제 자리를 지켰습니다. 전 정말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했었고 다행히 절 많이 지지해주던 회원님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다음 학기까지 수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문득 강의가 아닌 제가 진짜 좋아했던 그림을 다시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답니다. 이제는 제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몇 년이 흘렀고 저의 상황은 많이 바뀌어 있었어요. 저희 엄마 또한 본인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드디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것이었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기 때문인지 글을 쓰는 족족 대박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엄마가 이렇게 해낼 줄 알았다니까. 역시 우리 엄마야. 정말 멋져. 꿈을 잃지 않고 이렇게 힘내줘서 고마워. 너랑 아빠 덕분이지. 솔직히 내가 이렇게 마음 편하게 글을 쓸 수 있는 게 얼마나 복인 거니. 고마워 정말. 당신이 잘 쓴 건데 뭐. 그래도 이렇게 빛을 발하니까 너무 좋다. 당신은 집 걱정 말고 하고 싶은 일 실컷 해. 엄마가 최대한 너 뒷바라지 많이 해줄게. 너도 이제 네가 하고 싶은 미술 해. 그림 그리랴 수업하랴 힘들었잖아. 아니야.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뭐. 그래도 엄마가 이렇게 잘 돼서 난 너무 좋다. 엄마의 영향을 받아서 나도 잘 될 거야. 엄마의 인세와 저와 아빠가 모은 돈 등등 합쳐서 저희는 대출을 받아 큰 대저택으로 이사를 갔어요. 저도 본격적으로 제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지라 작업실도 필요했고 엄마도 마찬가지로 서재가 필요했거든요. 그렇게 그곳에서는 더 좋은 일만 많이 일어났습니다.
저 역시 화가로서 미술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좋은 자리도 생겨날 기미가 있었어요. 그로 인해 저희는 집안 살림을 돌봐줄 아주머니가 필요해졌고, 그로 인해 파출부 구인구직난에 사람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면접을 잡아준다며 아주머니 한 분을 보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아주머니가 면접을 보러 온 날, 제 눈은 동공지진이 되었죠. 아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파출부 구하신다고 하셨죠? 제가 이렇게 세련되게 생겼어도 일 하나는 아주 기똥차거든요. 어머, 네가 왜? 아, 저희 집 파출부로 오신 분이 당신이었어요? 이게 웬? 참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네요. 이렇게 만날 줄이야. 아니, 당신은 그렇게 저희를 무시하고 제 딸과 저에게 모욕을 주던,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다 만날 수가 있죠? 아니, 이 모녀들이 어떻게 이런 대저택에서 나오는 거야? 아니, 됐고, 당신들이 사람을 부릴 리가 없지. 초졸인 당신인데. 아직도 초졸 타령. 몇 년이 지났는데 여전하네요. 이보세요. 지금 사태 파악이 안 되나 본데 여기 저희 집이고 당신은 저희 집에 일하러 면접 온 파출부세요. 다시 한번 읊어드려요? 사람이 이렇게 눈치가 없어서요, 원. 사회생활 하겠나요? 그러게 말이다. 그렇게 면전에 대고 초졸이니 뭐니 무시를 하더니 남의 집 일이나 하러 다니면서 그랬던 거야? 예비 시보였던 그 사람은 저렇게 말을 퍼부었지만 엄마를 보고 충격을 받았는지 뒤돌아가다가 거품을 불며 쓰러졌어요. 일단 사람은 살리고 보자 싶어 전 예비 시모였던 분을 병원으로 얼른 모셨고 그렇게 몇 년 만에 전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하게 되었답니다. 전 남자친구 또한 제 전화를 받고 많이 놀래기도 했지만 본인의 꼴을 보여주기가 창피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뒤이어 입을 열어 본인들의 이야기를 해주는데 참 세상에 뭐든 영원한 게 없다고 많이 느끼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오랜만이다. 네 전화 받고 많이 놀랐는데 그래도 이렇게 잘 살고 있었네. 진짜 면목 없어. 엄마 모시고 와줘서 고마워. 어느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거야. 길에 사람이 쓰러졌는데 지나칠 수가 없잖아. 근데 당신 엄마가 왜 우리 집에 일을 하러 오셨는지 말해줄 수 있어? 땅 개발돼서 집에 돈 많다고 하지 않았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당황스럽더라. 사실 엄마가 상가 투자 사기 때문에 지금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됐어. 나도 마찬가지지. 그래도 난 회사 기숙사에서 지내긴 하는데 집까지 다 날리고 엄마 지금 이곳저곳 일용직 하면서 거기 당직실에서 먹고 자고 하시거든. 나까지 대출 받아서 상가에 투자한 거라 더 이상 대출도 불가능하고 다음 달 월급 받으면 엄마 원룸이나 고시원 얻어드려야지. 뭐? 그렇게 부질없는 돈이었으면서 우리 집을 업신여긴 거구나? 처지 안타까운데 솔직히 벌 받은 거라고 생각할게. 그래, 넌 그렇게 생각할 만해. 우리 엄마가 너한테 좀 심하게 그랬냐? 어머님한테도 마찬가지고 진짜 벌 받은 거지 뭐. 남자친구에게 들은 얘기로는 집이 풀썩 주저앉았다고 했어요. 워낙에도 돈 욕심이 엄청났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 돈을 어떻게 불릴까 하다가 상가를 사서 돈을 불리겠다는 목적으로 상가를 구매했는데 알고 보니 허위 매물이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벌을 받은 것이 본인도 그 매물을 투기 목적으로 구매했다는 것도 밝혀져서 경찰에 신고할 수조차도 없던 거였어요. 욕심이 화를 부른 처지가 되었던 것이었고 그러면서 집이 필요하니 입주 가사 도우미 일을 찾고 계셨던 거예요. 아휴,
여기가 어디야? 아니, 네가 여긴 어떻게? 너 그 대저택 어떻게 된 거야? 너네 부모 뭐 보잘것도 없었잖아. 네가 아무리 월급을 많이 받는다고 해도 성북동의 그 큰 대저택에 살 수나 있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어떻게 된 거야? 너 혹시 남자 하나 물어가지고 살림 폈니? 그렇지 않고서야 너네가 그런 대저택에 살 수가 없잖아.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이제 깨셨네요. 저희 엄마 작가라고 했잖아요. 학벌은 어머님이 그렇게 무시하던 초졸이지만 다행히 베스트셀러가 됐네요. 배 아파서 어떻게 해요? 저한테 줬던 모욕 저 하나도 안 잊혀요. 그래도 다행히 이런 치욕을 이렇게라도 되갚으니 속이 좀 뚫리는 것 같네요. 투기 목적으로 구매하신 상가 사기 당하셨다는 거 잘 들었어요. 역시 본성 참 어디 안 가죠? 뭐야? 얘 뭐 이런 얘기까지? 내가 지금 이런 신세지만 나같이 세련된 여자가 그러고 살겠니? 당장이라도 일어나지. 나한테 돈 해주겠다는 사람 줄 섰는데 내가 부담스러워서 거절한 거란다. 그러니까 난 너무 불쌍한 시선으로 보지 말아줘. 제가 어떻게 불쌍하게 보겠어요. 얼마나 잘나신 분인데. 어쨌든 이렇게 일어나셨고 지혁씨 왔으니 전 가볼게요. 우리 지혁이 보니까 다시 마음이 좀 생기니? 이제라도 다시 만나는 거 허락할게. 어차피 둘이 결혼까지 하려고 했던 사이잖아. 지나고 보니까 너처럼 우리 지혁이랑 어울리는 애도 없었던 것 같고 이제라도 만나보렴. 허락한다. 됐거든요? 이제 와서 우리 집 좀 사는 것 같고 본인 집이야말로 쫄딱 망하니까 다시 만나라고? 무슨 이런 태세 전환이 다 있어? 이게 어른한테 어디서? 그때는 네가 우리 지혁이한테 견줄급이 아니었잖아. 이젠 좀 된 것 같으니까 허락한다니까. 당신이 허락한다고 내가 만날 것 같아? 이제 그쪽 집안이 우리 집에 견줄급이 안 되잖아요. 정신 차리고 상황을 좀 보세요. 예비 시어머니였던 분은 그러면서도 끝까지 저에게 당당한 모습을 잃지 않았어요. 저 역시 그럼 그렇지라고 생각하며 짧은 인사와 함께 병원을 나왔답니다. 참 우프면서도 한편으론 사랑했던 남자친구의 집안일이었기 때문에 마음은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한 2주 정도 흘렀을까?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와서 전화를 받으니 예비 시어머니란 사람이었어요. 꼭 만나서 할 얘기가 있다고 하길래 시간을 내서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지난번과 다르게 완전 다른 모습이더라고요. 왔니? 너네 엄마 책 내가 없는 돈에 다 사서 읽었다. 어쩜 이렇게 재밌게 책을 쓴다니? 역시 끼가 보통 끼가 아니셨어. 네가 그 어머니 피를 물려받아서 이렇게 예체능에 재능이 있던 거구나.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지. 거두절미하고 무슨 일로 만나자고 하신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담소나 하하호호 나눌 사이는 아니니까 용건만 말해주세요. 지혁이한테 듣기로는 너도 이제 화가로서 뭐 입지를 다져가는 중이기도 하고 너희 집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성공했다며? 지혁이랑 너랑 더 이상 엮일 일 없다고 하니까 내가 널 이렇게 부른 건데 거절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보시다시피 그렇네요. 그리고 그때 결혼했으면 아마 전 화가로서 제 꿈을 펼치지도 못했을 거라 정말 다행이죠. 알겠어, 네 얘기는. 저기, 나 돈 좀 꺼줄래? 그래, 내가 너한테 모질게 했다는 거 인정하마. 다 사과할게.
그러니까 그냥 네가 꺼줄 수 있는 선에서 나 돈 좀 해줘라. 그래도 한때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들 사이일 뻔했는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아니면 우리 지역이 다시 만나던가. 그게 아니면 돈 좀 해줘. 내가 어떻게든 이 돈은 꼭 갚을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돈 좀 해줄래? 순간 제 길을 의심했어요. 정말 다짜고짜 돈을 해달라니. 원래도 뻔뻔하고 이기적인 건 알았지만 이렇게 본인이 막말을 내뱉은 당사자한테 이제 와서 아쉬운 소리를 해대며 돈을 해달라고 하는 소리가 저를 더욱 기막히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사람을 시어머니로 맞이할 뻔했다는 생각을 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파혼 잘했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돈 꺼줄 사람 널렸다고 하지 않았나요? 한때 그런 사이였지만 정말 지금은 완전 앙금이 있는 사이죠. 그 앙금을 만든 건 당신이고요. 죄송한데 돈 얘기하실 거면 저 일어나 볼게요. 난 또 무슨 급한 얘기라고. 저희 엄마 그렇게 무시하시더니 그래도 책 재밌다고 해준 건 감사하네요. 학벌이 다가 아니란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불법 저지르며 배 불리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정말 열심히 본인의 재능을 갈고 닦아 사시는 분이거든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천천히 돌아가세요. 아니, 내 얘기 안 끝났어. 너한테 그 돈, 큰 돈은 아니잖아. 지금 내가 여기에 투자만 하면 너 돈 금방 갚을 수 있다고. 땅 개발되셔서 돈 버셨다고 했죠?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돈이 어디서 떨어질 일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처음 번 돈을 쉽게 벌어서 자꾸 쉽게 벌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열심히 일을 내서 벌 생각을 하세요. 자꾸 투자하니 뭐니 하지 마시고. 그분은 저에게 돈을 꾸러 왔었어요. 이 사실을 전 남자친구에게 고하니 전 남자친구 또한 저에게 면목 없어하며 사과를 하였답니다. 그리고 전 그날부로 전 남자친구와 예비 시어머니의 번호를 차단했고 그림 그리기에만 열중했어요. 한편으론 마음이 안 좋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때 받은 서름을 이렇게라도 갚을 수 있어서 통쾌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다 이렇게 갚게 되는 거야. 사람한테 상처 주면 돌려받게 되는 거지. 너도 어디 가서 남한테 그런 상처 주지 마라. 당연하지. 난 저런 사람 정말 극혐이야. 그리고 엄마랑 아빠가 날 좀 잘 키워줬어. 어디 가서 저런 사람은 안 될 거야. 그러게. 다 돌아오는 거야. 부메랑처럼. 엄마는 아직도 그때 백화점에서 저 여자가 한 말 기억이 생생해. 그때부터 얼마나 이를 악물었는지. 어떻게 보면 저 여자가 엄마가 글을 쓰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 것 같아. 참 우프지 않니?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그때 결혼을 하지 않고 파혼했던 일이에요. 아마 지금 그 남자친구와 결혼했다면 미술은커녕 계속 강사 일을 하며 돈을 벌어야 했을 거고 그런 딸이 걱정되어 저희 엄마도 글을 잘 쓰지 못하셨겠죠. 모든 일엔 때가 있고 시기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파혼 당시 남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정말 안 좋았지만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 이렇게 웃고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가슴 한편에 말 못할 사연 하나쯤은 있으시죠? 그 사연을 진정 털어내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지는 요즘이에요.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이 많으시거든 웃는 날을 상상하며 지내보세요. 정말 웃을 일이 많이 생긴답니다. 제 사연을 즐겁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40대입니다. 저는 시댁에서 군기반장으로 통하는데요. 결혼한 지 거의 20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제가 군기반장이 된 건 얼마 안 됐어요. 결혼할 당시만 하더라도 오로지 남편을 향한 마음 때문에 시집을 가게 되었는데요. 결혼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저 스스로도 단단해진 것 같네요. 제가 군기반장이 되게 된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드리려고요. 처음 결혼을 하려고 했을 땐 시댁에서 반대가 정말 심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저는 소기업 경리로 일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지역 내에서도 탄탄한 기업에서 관리자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정말 드라마에서만 봤던 장면을 겪기도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아들에 비해 많이 처지는 거 알고 있죠? 아들이 너무 좋다고 하길래 내가 그래도 결혼을 시켜볼까 생각은 했었는데 사실 지금도 우리 아들 한번 소개해달라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아직 그쪽은 나이도 어리고 20대 중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게 내 마음에는 들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엄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원이 만나서 할 얘기 있다는 게 그런 얘기예요? 저 지원이랑 꼭 결혼할 거니까 반대 끝까지 하실 거면 그렇게 하세요. 아무리 반대하셔도 저 꼭 결혼할 거예요. 결혼식이고 뭐고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럼. 너는 정말 제정신이니? 아직 20대 창창한 나이에 결혼하겠다고 하는 것도 모자라서 아휴, 우리 아들은 앞뒤 안 재고 무작정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아이라 그렇다 하더라도 아가씨는 그래도 부모님 생각해야죠. 우리 집이 잘났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쪽 집안이랑 우리 집안이랑은 전혀 다르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러니 그쪽에서 포기를 해줘요. 아들이랑 연애까지 그만두라는 얘긴 안 할 테니 결혼은 허락 못 해줘요. 엄마 진짜 왜 그래? 우리 이미 다 얘기를 끝냈어. 더 이상 반대한다면 난 가족들 아무도 안 볼 테니까 그렇게 알아. 어떻게 사람을 면전에 두고 그런 말을 할 생각을 해? 엄마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 집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반대를 해? 지금이 80년대야, 70년대야? 나한테는 지원이가 훨씬 아깝고 벅찬 사람이야. 시댁에서는 끝까지 결혼을 반대했고 결국 저희는 저희끼리만 결혼식을 올려 혼인신고를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몇 년간은 시댁과 전혀 왕래도 없었고 시댁에서 연락도 따로 오시진 않으셨어요. 남편은 저와 결혼하면서 시댁과 연을 끊겠다고 결심한 상황이었죠. 그러던 중 시부모님께서 큰 사고를 당하시게 되었어요. 그때 사고로 인해서 시부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었고 시모는 그 충격에 일상이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어지셨죠. 그 소식을 듣고선 전 바로 직장을 그만두고 시댁이가 집안일을 하게 되었어요. 아직 어린 시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시모는 충격으로 말도 제대로 못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고 후유증으로 본인 몸 건사하기도 힘드셨고 저는 학생이었던 시동생들 아침밤부터 야식, 등하교까지 모두 도맡아 하게 되었어요. 1년 정도 시모의 재활이 진행되었고 겨우 시모는 건강을 되찾게 되셨어요. 지원아, 내가 정말 미웠지? 너한테 할 말 못할 말 다 해가면서 결혼 끝끝내 반대한 벌을 이렇게 받는구나 했어. 니들이 외면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두 손 두 발 다 써가며 우리 도와줬던 거 난 너무 고맙고 감사해. 일도 그만뒀다면서. 그래도 다 큰 시동생 뒤치다꺼리하고 아픈 시어머니 병간호까지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니? 너무 미안하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일단은 어머님 건강 찾으시는 게 우선이죠. 시동생들도 힘들게 한 적 없고 항상 많이 도와줘서 괜찮았어요. 남편이 많이 걱정했어요. 혹시라도 잘못되시는 건 아닐까,
소가리도 많이 했고요. 지금도 힘드시겠지만 어머님 아들들 생각해서 꼭 건강해지셔야 해요. 지금도 많이 좋아지셨지만 앞으로 더 오래 재활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 우리 아들들이랑 며느리 생각해서 내가 꼭 이겨내야지. 정말 고맙다. 얼마나 내가 미웠겠니? 아무런 잘못 없는 너를 알량한 자존심으로 반대했던 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찌나 철없고 생각 없는 짓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어. 너처럼 좋은 아이를 반대했다는 게 정말 부끄럽고 면목 없구나. 너에게 어떻게 보답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어. 보답은요, 뭘. 어머님이 건강해지시는 게 저희한테는 보답이에요. 옛일은 다 잊어버리고 저희 앞으로 일만 생각해요. 과거는 저 하나도 생각 안 해요. 그때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고 저도 어렸잖아요. 어머니께서 어린 나이에 시집 오시고선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것도 저 들었어요. 아마 그런 것들도 걱정되셔서 반대를 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 너무 미안해 하시지 마세요. 처음엔 저도 시모가 미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렇게 저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어요. 그렇게 서로를 받아주고 가족이 되었지만 감당해야 하는 문제들은 계속해서 있었어요. 사업을 크게 하셨던 시부께서는 그만큼 채무들도 많았고 돌아가시게 되면서 남겨두신 재산을 정리하니 남는 게 거의 없었어요. 겨우 집 한 채만 유지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아직 시동생들이 어리다는 것이었어요. 시모는 건강이 좋지 않아 일을 전혀 하지 못하니 시댁 생활은 큰 아들이었던 남편과 며느리인 제가 책임을 져야 했죠. 이번 달부터 나 다시 일 시작해야 할 것 같아. 어머님 몸도 많이 좋아지셨고 시동생들도 이제 다시 학원 다녀야 하지 않을까? 이것저것 생각해보면 당신 혼자서 버는 돈으로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말이야. 아직 어머님 일하시기는 어려우시니까 그냥 우리가 생활비를 부담하는 건 어때? 당신 그렇게 해도 괜찮겠어? 나야 너무 고맙지만 당신 그동안 내내 우리 집 집안일 다 하느라고 힘들었잖아. 엄마 건강도 많이 좋아졌으니 조금 쉬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나도 요즘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어. 지금 당장 엄마 재활 비용도 부담해야 하고 많이 좋아지셨으니 재활을 당분간 집에서 하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재활은 끝까지 하셔야지. 지금 좋아지셨을 때 멈추면 나중에는 더 힘드시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일을 시작할 테니 우리 둘이서 열심히 벌어보자. 그래도 지금은 어머님이 가벼운 집안일 정도는 하실 수 있으니까 틈틈이 시댁에 들리면서 식사 챙겨드리고 그러면 될 것 같아. 시동생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자기 할 일은 할 수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고마워 여보. 내가 정말 복 받았나 보다. 그 모진 말들 다 들어가면서 견뎌냈던 당신한테 간병해달라고 하는 것도 모자라서 거기다가 생활비까지 줘야 한다니. 내가 당신한테는 할 말이 없어. 평생 내가 정말 잘할게. 우리 가족들 모두 항상 고마워하고 있어. 알지? 너무 고맙고 미안해. 시모가 어느 정도 나아지시고 난 후에 저도 생계를 위해 일을 시작했지만 여유롭지는 않았어요. 빠듯하게 시모 재활비용과 시댁 저희 집 생활비까지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던 중 큰 사건이 하나 생기게 되었죠. 남편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고 겨우겨우 모았던 돈들을 끌어다가 투자를 하다가 사기를 당하게 됐어요.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남편은 사기당한 충격으로 회사까지 그만두게 되었죠. 시댁은 풍비박산이 났고 저는 어떻게든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발버둥쳤어요. 그러다가 친정 부모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시게 되었죠. 지원아, 요즘 많이 힘들지? 안 그래도 김서방이 며칠 전에 전화가 왔는데 많이 힘든가 보더라. 그때 사기당했던 건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야? 김서방도 잘하려고 그랬던 거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마라. 사부인께서도 몸이 안 좋으시고 아직 동생들은 어리니 김서방 마음에서는 얼마나 조급했겠니. 너까지 옆에서 뭐라고 그러면 더 마음이 울적해지고 힘들 거야. 이미 벌어진 일 어떻게 하겠어. 그래, 나도 그렇게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수습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남편은 일도 잘리고 나 혼자서 버는 돈으로는 생활도 힘들고 어떻게 해야 하지? 어머니는 재활도 안 받으신다고 다 취소하셨대. 시동생들은 학원도 다 그만뒀고 저번에 보니까 운동화도 밑창이 낡아서 새로 사야 하던데 그런 거 하나 못 살 상황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아휴, 많이 힘들겠구나. 엄마가 뭐 도와줄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그리고 아빠랑 얘기를 해봤는데 엄마 아빠는 이제 일을 그만하려고. 저번에 내가 얘기했지? 시골에 작은 집 하나 마련해 뒀다고. 거기 주변 농장 관리하는 일 시작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 거기 이사 가려고 해.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하던 돼지 농장은 네가 한번 맡아서 해보는 건 어떠니? 그래도 종종 네가 사무 업무도 보고 그랬으니 금방 할 수 있을 거야. 직원들도 있으니까 어려운 건 없을 거고. 엄마, 정말 그렇게 해도 돼? 농장 정리해서 노후 자금으로 쓰려고 했던 거 아니야? 엄마 굳이 그렇게까진 안 해도 돼. 일단은 남편도 직장 다시 구하고 있고 둘이서 같이 벌면 괜찮을 거야. 농장 그냥 처분해. 엄마 아빠 노후 자금으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었던 거잖아. 내가 물려받는 건 너무 미안해서 안 되겠어. 아니야. 엄마 아빠 이미 충분히 노후 자금 만들어뒀어. 그리고 거기 가서도 일할 건데 뭐. 평생 일궈낸 농장 하루아침에 정리하는 것도 너무 아깝기도 하고. 그래도 딸이 힘든데 도와주고 싶어서. 돈을 해줄 순 없지만 네가 잘 운영하면 힘들이지 않고 생활 꾸려갈 수 있을 거야. 친정에서는 평생 일궈내셨던 축산업을 저에게 물려주셨어요. 친정 부모님이 시골로 내려가시기 전에 저에게 모든 운영을 넘겨주셨고 전 열심히 배워 운영하게 됐죠. 처음에는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차츰차츰 사업은 안정을 찾게 되었고 단골 고객들도 많이 확보하게 되었어요. 그 사이 남편도 새로 취업을 해서 열심히 일을 했죠. 모든 게 평화롭게 다시 일상을 되찾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시동생들은 공부를 잘해서 의대에 진학을 했고 의사까지 되었어요. 10년의 세월을 치열하게 살다 보니 시댁과 저희 집 모두 안정을 되찾았어요. 시동생들이 의사가 되고 나서 타 지역으로 모두 떠나갔고 그곳에서 만난 동서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동서들은 저와 10살이 넘게 차이가 났는데 그래서 그런지 잘 맞지 않더라고요. 시댁에 와서는 정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죠. 동서, 가서 식탁 좀 닦아줘. 그나저나 막내 동서는 어디 갔어? 아까까지는 집에 있더니만. 그리고 내일 어머님이 저기 바깥에 청소 좀 같이 하자고 하는데 동서 내일 오후에 집에 간다고 했지? 내일 오후에 가기 전에 나랑 바깥에 청소 좀 하자. 어머님이 하시기에는 좀 힘드실 것 같아. 시동생들은 외부 청소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내부 청소하면 될 것 같아. 어머, 제가요? 저 그런 거 못해요. 아까 잠깐 가보니까 엄청 더럽던데. 벌레도 잔뜩이고. 저 벌레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저기 청소 못해요. 형님이랑 어머님 둘이서 같이 하시면 되겠네.
그리고 요즘 시댁에 와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밥도 밖에서 다 외식하고 그러는데. 동서가 밖에 가서 식당 있나 알아본대요. 저번에 형님이 가재고 했던 짜장면 집은 위생 상태가 영 별로지 않아요? 아, 여기는 뭐 다 그렇긴 하지. 동서 그러면 내일 안채 청소만 좀 해줄래? 어머님이랑 나랑 바깥에 청소할 테니까 동서가 여기 좀 닦아주고 쓸어주기만 해줘. 어머님 요즘 몸살 나셨다고 하시더니 청소를 못 하셨대. 또 혼자서 하시다가 몸살 나실 수도 있으니까 가기 전에 여기만 좀 닦아주면 안 되겠어? 아, 그런 거는 어머님이 좀 하실 수 있죠. 다 큰 어른인데. 근데 형님, 그 손이 뭐예요? 왜 이렇게 시커멓고. 형님, 다른 사람들이 보면 욕해요. 요즘 누가 이렇게 손에 아무것도 안 하고 다녀요? 그래도 의사동서가 있는 집인데 어느 정도 꾸밀 줄은 아셔야지. 다음에 저희 동네 오실 때는 좀 꾸미고 오세요. 저번에 입고 오신 옷 보고 저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진짜. 무슨 청소부인 줄. 두 동서들은 항상 화려하게 꾸미고 나타났고 시댁에 와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물론 꼭 며느리가 무언가를 해야 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픈 시모를 보고서는 곁에서 이것저것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을 했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두 동서는 불평불만만 늘어놓을 뿐이었어요. 각자 생활이 있다 보니 자주 모여서 밥을 먹었던 건 아니지만 가끔씩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이것저것 꺼내기도 했죠. 서방님, 저번에 말했던 건강검진 있잖아요. 그거 우리 엄마 아빠 언제 받을 수 있어요? 예약하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엄마 아빠가 직접 하기에는 좀 복잡하다고 해서 내가 해주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거기 건강검진 뭐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나요? 요즘 소화가 잘 안 되신다고 해가지고 이것저것 추가로 해서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유, 그럼요. 형수님 하시고 싶으신 대로 추가하셔도 돼요. 비용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알아서 다 처리할 테니까 사돈 어르신 인적사항만 저한테 보내주세요. 바로 예약 잡을게요. 안 그래도 형수님한테 그것만 보내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제가 요즘 바빠가지고 신경을 못 썼네요. 죄송해요. 다른 곳은 불편하신 곳 없으시대요? 이왕 가시는 거 싹 다 받으시면 좋은데. 아이고, 아니에요. 바쁜데 이런 거 일일이 신경 쓸 수가 없지. 저번에 신경 많이 써주셔가지고 엄마 아빠가 암 검진 편하게 잘 받았어요. 매번 이렇게 신경 써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늘 이렇게 꼼꼼하게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형님은 진짜 편하시네요. 의사 시동생이 둘이나 있으니까 마음대로 병원 예약도 하고 검진도 공짜로 받고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거 아무나 누리는 거 아닌데 형님 진짜 부럽다. 이렇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본인 부모도 아니고 사돈까지 챙겨야 하다니. 우리 남편 고생 많네. 형님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이것저것 해달라고 하면 남편이 좀 곤란해해요. 어머, 그런가? 내가 너무 편하게 부탁을 했나 보네. 그냥 내가 전화해서 물어봐도 될걸. 너무 곤란한 부탁을 한 거였구나. 미안해요, 서방님.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검진 예약하고 물어볼 테니까. 아니에요, 형수님. 와이프가 뭘 몰라서 그런 거예요. 형수님 얘기면 제가 열일 제쳐두고 다 해야죠. 그리고 예약 원래 제가 해드리기도 해요. 장인 장모님 검진도 제가 앞당겨서 예약해 드렸는데요, 뭘.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제 가족이니까 더 신경 쓸 수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라도 사돈 어르신들께 보답해 드릴 수 있어서 저는 기뻐요. 시동생의 말에 동서는 기분 나빠했지만
예전 집 상황을 잘 아는 건 아니니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그렇지만 동서들은 철이 없어도 너무 없었죠. 분기별로 동서네한테 고기 선물 세트를 보내기도 했는데 어느 날부터 동서가 연락이 오더라고요. 형님, 고기 자꾸 보내시지 마시라니까요. 저희 이런 고기 하나도 안 먹어요. 누가 요즘 돼지고기를 먹어요. 소고기 먹지. 자꾸 보내셔가지고 제가 처음엔 어쩔 수 없이 받긴 했는데 이제는 보내시지 마세요. 이거 처치하는 것도 일이니까. 남편도 집에 잘 없고 돼지고기도 잘 안 먹는데 그리고 한번 요리하면 냄새가 얼마나 심한 줄 아세요? 아파트에 안 사셔서 잘 모르나? 이런 거 다 민폐예요. 어머, 그래? 나는 시동생이 먹고 싶다고 해서 보낸 거였는데. 고기에서 냄새가 나? 많이 신경 써서 보냈는데. 가는 동안 상하나? 냄새가 너무 이상하면 먹지 마. 다음에는 다른 거 보내줄게. 들어보니까 시동생은 주변에 선물도 하고 그런다고 하던데. 동서는 그런 거 필요하지는 않아? 아, 형님. 돼지고기 선물 누가 해요? 주변에 이런 거 선물로 보내면 욕먹어요. 그리고 요즘은 고기도 잘 안 먹으니 보내지 마세요. 이런 거 다 손질해야 하고 요리하려면 고기 직접 만져야 하는데 이거 다 일인데 일. 아무튼 괜히 또 보내시지 말라고 전화 드렸어요. 동서들은 고기를 보내면 기겁하면서 싫어했지만 시동생들은 너무 좋아했죠. 동서들의 말을 듣고선 한동안 고기를 보내지 않자 시동생들이 먼저 전화가 오기도 했어요. 동서들이 말한 내용을 말하면 이간질을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사실대로 말은 하지 못했지만 그때부터인가 동서들에 대한 마음이 슬슬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시동생과 의사동서들은 몇 년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나서 저희가 사는 지역으로 개원을 하게 되었어요. 시동생들이 함께 개원을 한다고 하니 동서들도 본인들도 같이 나오겠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저희가 사는 지역이라고 하니 반대를 하다가 결국 동서들도 다 같이 내려오게 되었죠. 어쩔 수 없이 남편이 여기서 꼭 개원해야 한다고 해서 내려오긴 했지만 여기 솔직히 지역을 나누는 건 아니지만 급이 있긴 하잖아요. 환자들도 진상이 많은 지역도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주말 부부도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꼭 여기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니까요. 아는 언니들도 왜 굳이 거기 가서 고생하고 있냐고 하고. 혹시 형님이 남편한테 여기 내려오라고 하신 건 아니죠? 어머, 그러게요. 형님이 진짜 그렇게 말하신 거 아니죠? 저희 남편도 꼭 형님 얘기라면 들어야 한다고 하니까. 형님 진짜 여기 와서 개원하라고 한 거면 저 너무 실망이에요. 어떻게 여기서 살아요? 애들한테도 시골보다는 도시가 훨씬 나은데. 여기서 뭘 할 게 있다고. 그래도 뭐 월세가 안 나가는 거니까 뭐라고 못하는 거지. 돈까지 나가면 저 여기 오지도 않았어요. 내가 내려온다고 해서 내려오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 알잖아. 그리고 동서들 사는 동네는 학원도 많이 있고 동네 분위기도 좋고 신도시 아니야? 여기 지역에서는 그 동네만큼이나 신도시가 없는데 왜 그렇게 부정적이야? 시동생들도 잘 살아보려고 오는 건데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 형님이야. 이런 깡시골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니까 불편한 게 없죠. 뭘 누려보기야 했겠어요? 저희는 다 갖춘 곳에서 나고 자라서 그런지 이런 건 내려오면 너무 답답하고 밖에 나가고 싶던데. 애들도 벌써부터 다시 가자고 난리예요, 난리. 개원을 하게 된 시동생들은 직원 구하는 것부터 홍보까지 모두 스스로 했지만 동서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본인들 방이 생겼다면서 좋아하고 SNS에 인증사진을 올리기 바빴죠. 평일에는 진료를 한다고 했지만
그마저도 제대로 진료를 보지도 않았고 오전만 잠깐 아니면 오후만 잠깐 보는 시기였어요. 시댁에서 제일 여유로운 사람들이 바로 동서들이었죠. 시동생들은 개원하면서 자리 잡느라고 하루 종일 일하고 바빴는데 동서들은 본인들도 일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쉬기 바빴어요. 어느 날은 차를 바꿔야 되겠다며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 이번에 차 좀 바꾸려고요. 아무래도 큰 차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는 도로도 별로 안 좋고 멀리 나가려고 하면 어쨌든 좀 튼튼한 차가 필요하니까. 남편이 다음에 바꾸자고 하는데 전 지금 바꾸고 싶은데 형님이 좀 얘기해주면 안 돼요? 애들 픽업하는 것도 그렇고 여기저기 다니는 것도 작은 차라서 그런가 불편하기도 해서요. 동서, 근데 지금 타고 다니는 차도 크지 않아? 처음에 살 때 아이 크는 거 보면서 큰 차 사야 된다고 해서 3년 전에 바꾼 거잖아. 근데 또 바꾸려고? 지금 차도 비싼 돈 주고 바꿨다고 했는데 나는 시동생 말에 찬성이야. 지금 병원 운영하는 것도 이제 자리 잡고 있는데 좀 이따가 바꿔도 되지 않겠어? 시동생도 뭔가 생각이 있으니 동서한테 나중에 바꾸라고 한 거겠지. 병원 잘만 운영되는데 그냥 제가 차 바꾸는 거 싫어서 그런 거예요. 남편은 차에 관심이 없거든요. 어차피 아이 데리고 다니는 건 난데 왜 자꾸 자기가 참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형님이 말하면 남편이 좀 들을까 싶었는데 형님 그렇게 남편 편들면 어떻게 해요? 아, 형님이 좀 남편들한테 말을 해주세요. 부모가 타고 다니는 차가 뭔지 보면서 애들 금 나누는 거 알죠? 여기 동네 부모들은 좋은 차를 안 끌고 다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애가 제일 잘나야 되니까. 하긴 여기 촌구석에서 돼지나 키우며 사는 형님이 뭘 아시겠어요? 말을 말아야지. 동서들은 점점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죠. 시동생이며 시모까지 나서서 혼을 내겠다고도 하셨지만 전 조금 더 두고 보자고 말을 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중 동서들을 잡을 만한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다 같이 시댁에서 밥을 먹게 되었는데 축산업 하는 내게 냄새가 난다며 겸상하기 싫다고 시모에게 일러 바치더라고요. 형님, 낄끼빠빠도 몰라요? 눈치껏 좀 행동하세요. 계집 옆에 들고 가서 먹으면 되겠네. 형님은 코로 숨을 안 쉬나 봐요? 형님한테 나는 냄새가 안 느껴지나? 안 그래도 쉬는 날 시댁까지 와서 밥 해먹는 것도 모자라 형님 눈치까지 봐야 돼요? 형님, 제가 말했잖아요. 그래도 급은 맞춰서 살아야 한다고. 저희 만날 때는 그래도 예의는 지키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요. 큰형님 진짜 너무하시네. 작은형님이 얼마나 후각이 예민한데 두난저도 느낄 정도인데 형님은 냄새가 안 느껴지세요? 저희 이번 주 진료보느라 엄청 고생했거든요. 형님이 이번 주는 좀 저희 배려해 주세요. 이왕 밥 먹는 거 편하게 먹자고요. 형님은 냄새 잘 못 느끼시니까 계집 옆에서 드셔도 될 것 같은데.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하니? 네 형님 지금까지 애쓰게 일하다가 이제야 겨우 한술 뜨는 건데 그따위 말밖에 못하니? 아무리 그래도 니들 형님이야. 니들이 아무리 잘난 의사라도 나한테는 니들 형님이 제일 우선이라고. 어머님, 진짜 너무하세요. 저희가 애쓰게 벌어서 어머님 생활비 드리고 있는 거 모르세요? 저희가 병원에서 그렇게 진료해서 번 돈으로 어머님 지금 먹고 싶으신 거 드시고 계신 거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큰형님만 저렇게 배려해 주시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화가 난 시모는 손발을 발발 떨면서 동서들에게 서류 한 장을 보여줬어요. 동서들은 화들짝 놀라더니만 눈치껏 계집 옆에서 밥을 먹었죠.
사실 의사 시동생, 동서들이 운영하는 병원은 제가 열어준 곳이었어요. 그래서 명의도 제 거였죠. 동서들은 원래도 성실하게 진료를 보는 의사는 아니었어요. 결혼을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파트타임으로만 일을 했었는데 개원까지 하게 되니 자기들 맘대로 진료를 받던 거였죠. 제 명의의 건물에서 개원까지 하고 개원하면서 든 비용 모두 제가 지원을 해줬다는 것을 알게 된 동서들은 말 한마디 없이 잠잠했죠. 저는 결국 마지막 수단을 꺼낼 수밖에 없었어요. 동서들, 그렇게 잘났으니 이제는 내가 지원한 거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겠지? 그렇게 입 나불거리는 거 보니까 요즘 꽤 살만한가 봐. 나는 시동생들이 하도 힘들다 말하길래 도와줬던 건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었겠어. 앞으로 시동생네 병원 임대료 내고 지원한 돈도 앞으로 1년 내로 다 갚아. 밀린 것까지 내려고 하면 한동안 동선의 차도 좀 팔고 그래야 되겠어.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제가 몰랐어요, 형님. 제가 잘못했으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그 돈 다 갚으려고 하면 저희 생활은 어떻게 하고요. 앞으로 일 열심히 해서 갚을 테니까 한 번만 좀 봐주세요. 형님이 다 지원해줬던 건 몰랐어요. 그렇게 중요한 걸 남편이 말도 안 했던 거예요. 형님, 죄송해요. 그럼 내가 지원도 안 했으면 계집 옆에서 밥 먹는 게 당연하다는 거야? 어처구니가 없네. 제발 철 좀 들어. 나보다 가방끈 길다고 해서 그만큼 배운 게 많으니 사람이 예의가 있겠거니 했건만 도저히 예의 없는 사람한테는 배려 같은 건 해줄 수 없으니까 앞으로 다 갚아. 내가 시동생들 봐서 봐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거든? 1년 기한 줄 거고 그거 다 안 갚으면 소송할 거니 그렇게 알아. 아유, 형님. 저희 이거 바로 갚으라고 하면 못 갚아요. 제발 조금 더 기한 주세요. 저희 지금 집값으로 나가는 돈도 있는데 그러면 저희 생활은 어떻게 하고요? 저희 한 번만 봐주세요. 저는 동서들 앞으로 청구서를 보냈어요. 사실 처음에는 겁을 주려고만 했던 행동이었는데 시동생들이 바로 다음날 그동안 밀려던 임대료를 보내왔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바로 연락을 해 그냥 해본 말이었다며 동서들 혼주를 내주려고 했던 거라고 말을 했죠. 안 그래도 와이프 생각 없이 행동하는 거 저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시간 지나면 좀 철이 들 줄 알았는데 달라지는 거 하나 없더라고요. 제가 너무 그냥 보고만 있었나 봐요. 아이 낳고 아이도 크면서 철이 들 줄 알고 정말 죄송해요, 형수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잘 자라게 된 건데 본인들 개념 없는 건 생각도 안 하고 무작정 버르장머리 없게 행동했죠? 죄송해요. 난 그냥 해본 말인데 동서네가 너무 철없이 행동하는 것 같아서 혼내주려고 했던 말이에요. 이거 다시 돌려줄 테니까 가지고 가서 병원 운영하는 데 써요. 들어보니까 요즘 열심히 병원 운영하는 거 쉽지 않다면서요. 동서들도 하루 종일 진료보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동서들 이번 기회에 좀 혼내주려고 한 거예요. 애초에 저희가 감당해야 할 것들이었는데 형수님이 도와주신 거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와이프한테 굳이 말 안 해도 어디서 돈이 생겼는 줄 알 줄 알았는데 제 착각이었네요. 죄송해요. 이건 다시 돌려주지 마세요. 이번 기회로 생활비도 확 줄이고 정신 좀 차리게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형수님도 봐주지 마시고 와이프 혼내주세요. 솔직히 저희는 이혼까지 생각했었는데 아직 아이들도 어리고 이번 기회로 어떻게 하는지 좀 보려고요. 시동생들은 병원 운영 상황을 현실적으로 말했고 원래 청소를 해주던 직원들 대신 청소도 직접 하게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동서들은 아침 저녁으로 직접 병원 청소를 하고 다녔고 하루 종일 병원 진료에 바쁘게 보내는 듯 했어요. 매번 생활비도 어마어마하게 사용했던 동서들은 갑자기 생활비가 줄어드니
빠듯하게 사는 듯 했죠. 나중에 되어서야 저에게 죄송하다며 연락이 오더라고요. 형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 이번 달에 생활비 200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형님한테 드려야 하는 돈이 너무 많아요. 형님, 조금만 돈 낮춰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진짜 힘들어서 그래요. 이번 달에는 아예 밖에도 못 나갔어요. 남편이 시켜 먹는 것도 아깝다면서 밥도 다 차리라고 그러고 집에도 용돈도 못 드리고 있어요. 동서, 그건 동서 생각이고 그건 그것보다 몇 배는 더 많이 받았는데 저축한 돈은 하나도 없나 봐? 오죽하면 시동생이 이제는 동서한테 줄 돈 없다고 하겠어. 그동안 조금이라도 집 대출 갚았으면 이런 꼴이 났겠어?